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당신의 목소리 함께해서 더 즐거운 미보이스 라디오 드라마 레드 메모리. 극본 연출 박수현, 기술 여지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모처럼의 휴가. 난 오갈 데 없이 집으로 향했다. 말차라고 다들 그러기냐? 이제 놀아줄 필요도 없다 이거지? 야 병정아 이제 오냐? 나 여기 있다. 저 자식은 왜 또 저기 있어? 야! 거기가 너네 집 옥상이냐? 아 형님 배고프다. 아이씨 외출복에 음료수 묻었잖아. 당장 내려와. 이번 휴가도 이 녀석이랑 함께인 것 같다. 동네 친구인 찬수는 내가 휴가 나와 집에 도착할 쯤이면 언제나 먼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야 너네 작은 삼촌 이번에 어디 갔다며? 어젯밤에 통화했는데 갑자기 오래전부터 있던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집에 가 있으라더라. 웬일이야? 매번 너 마중 나가 있던 꼰대가. 그러게. 거실로 들어와 삼촌이 매일 박혀있던 구석방을 봤다. 5평 남짓한 공간에 자기 물건을 가득 쌓아놓고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삼촌만의 작은 방. 급하게 나간 탓인지 언제나 잠겨있던 방문이 열려 있었다. 어? 요란한 쿨러 소리. 방문을 밀고 들어섰다. 야 이게 다 뭐야? 노총각 냄새도 안 나고 꼴초 주제. 의주 삼촌 명색이 프로그래머인데 어디 기똥찬 신작들이 있지 않을까? 아님 기가 막힌 해킹 프로그램이나. 창가 책상 위에서 펜티엄 컴퓨터가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끄지도 않았네. 난 책상 위를 둘러보다 삼촌의 서랍에 빼곡히 꽂혀있던 플로피 디스켓을 꺼내들었다. 야 이게 되려나? 이거 되면 진짜 대박인데. 아휴 그래봤자 텍스트 파일 몇 개가 있겠지. 옛날엔 여기다 그림 파일도 담고 그랬다잖아. 이게 USB인 거지. 그래서 여기 핫한 게 들어있을 수도 있다 이거지. 20년도 더 된 걸 퍽이나 타겠다. 야 나 이거 기념으로 몇 개 주면 안 되냐? 인스타에 사진 찍어 올리게. 옛날 플로피 디스크들을 보니 고리타분한 삼촌이 떠올랐다. 중년에 장가도 못 가고 매일 면도도 못하는, 저녁이나 일어나던 부은 얼굴. 삼촌을 보기 전까지 야근이 그렇게 힘든지 난 몰랐다. 그래도 돈도 잘 벌고 정년도 길고 능력이 좋아서 그렇지 모난 데 없는 아저씨다. 할 일이 없으니까 맨 야근이지. 아 집에 오기도 싫은가 봐. 일하는 게 가장 편하다는 삼촌은 언제나 바빠 보였고 쫓기듯이 보였다. 그런 삼촌이 하나 오래 머무는 방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쪽방이다. 작은 방에 이제는 청소기보다 더 시끄러운 펜티엄 데스크탑, 플로피 디스크롬이 달려있는 이 고물 컴퓨터 앞에 앉아 화면만 바라보는 삼촌의 모습이 떠올랐다.
야, 집 가 이 새끼야. 왜 빨간 게 야시시하고 좋구만. 녀석은 디스크함에 꽂혀있던 빨간 플로피 디스켓을 꺼내 흔들었다. 우리 꼰대 예민해서 개수 다 세서 써둔 거 안 보이냐? 징그럽다 진짜. 나가서 오돌뼈에 술이나 마시자. 너무하네. 야, 꼰대가 무섭냐? 야, 그럼 네가 쏴라. 군인이 돈이 어딨어? 그래, 가자. 네 짬밥이 그거밖에 안 되나 보지, 자식아. 짠. 군대 2년이 너 얼마나 긴 줄 알아? 아 진짜 너무 길다. 그러니까 다들 군인 안 만난다고 사람 취급도 안 해주잖냐? 어? 너 때문에 다 망했어. 누가 헌팅하재? 나 연애 안 해. 또 까분다. 나 2차 갈 거니까 넌 집 가서 엉엉 울면서 복귀 준비나 해라. 야, 종아야. 어? 나 봤다. 걔. 아, 봤다고. 네 여친 이제 아니잖아. 노점에서 귤 사가더라. 하여튼 착해 빠져가지고. 들어가라. 그래, 형님 간다. 헛거 보지 말고 적당히 마셔. 아, 병신 새끼. 간다. 그렇게 찬수를 보내고 다시 방 안에 들어갔다. 추운 거실로 빛이 새어나오는 요란한 소리가 나는 삼촌의 방. 어린 내게 삼촌의 방은 미지의 세계였다. 마치 악당의 아지트 같은 느낌도 들었다. 방에서는 언제나 오렌지 향이 났다. 미처 끄지 못하고 나갔던 컴퓨터는 요란했다. 쿨러는 더운 공기를 뱉어내 방 안은 따뜻했다. 술 기운이 더 오르는 것 같았다. 책상 옆 옛날식 서랍 123 245 31 450 59. 삼촌의 디스크함에는 숫자가 붙은 디스크들이 가득했다. 이게 다 뭘까? 정말 그 녀석 말대로 삼촌의 젊은 시절을 담은 보물창고일까? 술기운과 함께 마음도 복잡해져 갔다. 0번부터 몇백 번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디스크 가운데 하나를 집었다. 디스크함에 디스켓을 넣자 쿨러는 더 요란하게 더운 바람을 토해냈다. 디스켓 안을 가득 채운 텍스트 파일들. 난 그중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아래아 한글 3.0으로 열리는 텍스트 파일은 20여 년 전 그 시절에 멈춰있는 듯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난 삼촌의 디스켓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게 뭐야? 우리 꼰대 글 썼네. 일기 같은 글들, 날짜도 없이 시작과 끝도 제대로 없이 써진 독백 같은 글들이 이어졌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제대를 불과 몇 달 앞서었을 때였다. 글은 기본 폰트에 정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모양새였다. 어느 날 면회를 온 그녀는 힘이 없는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라면 몇 단 도시락을 양손에 가득 들고 한박 웃음을 지으며 달려왔을 그녀가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갑자기 해외로 떠난다고 했다. 삼촌, 아무 생각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들지 않았다. 얼굴이 얼얼하고 몸이 무거워졌다. 찬 땀이 흐르고 머리가 멍해져서야 잠시 동안 숨쉬길 잊었다는 걸 깨달았다. 왜? 그것도 일주일 후에. 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무슨 얘기야 대체? 가족이 모두 이민 가. 나도 따라갈 거야. 가지 마. 날 두고 어떡해. 가야 해. 안 돼. 부탁이야. 여기 있으면 뭐 할 건데? 전부 이민 가는데 나 혼자 남을 순 없잖아. 그녀는 단호했다. 그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랑 결혼해. 나랑 같이 살아. 하지만 난 그 말을 꺼내지 못했다. 아직 제대가 몇 달이나 남아 있었고 대학을 2년 반이나 더 다녀야 했다. 그렇다고 취직이 된다는 보장도 없었다. 전산과였지만 지방 구석대학이어서 기업체에게 인지도도 없는 그런 분교였고 1학년 때 성적은 바닥권이었다. 영어 실력도 빵점이었다. 형편없다는 게 딱 맞는 그런. 이런 걸 보충할 다른 뾰족한 해결책도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이렇게 끝나야 하는 건가?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나는 한참 머뭇거렸다. 연락처라도 남겨줘. 제대하면 날마다 전화할게. 아니야, 안 해도 돼. 하지 마. 왜? 왜 안 된다는 거야? 편지는 주소라도 줘. 왜 주소도 못 줘? 나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지 마, 편지. 헤어지자는 거구나. 내가 싫어졌어? 다른 놈 생긴 거야? 그건 아니야. 그녀는 말을 딱 잘랐다. 말하기 힘든 듯 입술을 깨물고 있는 그녀의 얼굴은 보기 불쌍하게 질려 있었다. 싱그러운 여름 같던 그녀가 유난히 창백해 보였다.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몸도 무척 야위어 있었다. 약간의 정적이 흘렀고 그녀가 입을 열었다. 다른 남자 생긴 거 절대 아니야. 그 말을 들은 내 속은 이미 타고 있었다. 나는 너밖에 없어. 물어보지 말아줘. 부탁이야. 근데 왜 전화조차 안 된다는 거야? 나의 목소리는 다시 높아졌다. 그녀는 힘없이 시선을 아래로 향했다. 순간 그녀의 머리칼에 꽂힌 작은 머리핀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첫 휴가를 나갔을 때 같이 거리를 거닐다 샀던 거였다. 그녀가 입고 온 분홍색 니트도 그날 내가 선물한 거였다. 다시 눈물이 핑 돌았다.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가더라도 조금 있다가 보러 와줘. 나 정말 사랑하는 거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 얼마가 걸려도?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다. 나도 눈물이 치솟으려고 했다. 그래. 언제까지라도 네가 돌아만 와준다면. 나는 굳게 말했다. 그녀는 뜻밖에도 품에서 3.5인치 디스켓을 한 장 꺼냈다. 그리고 내 손에 꼭 쥐어줬다. 나는 3년 뒤에 다시 돌아올 거야.
여기 우리가 다시 만날 시간이랑 장소가 적혀 있을 거야. 뭐? 3년 뒤에 그때 이곳으로 찾아와줘. 그러면 너랑 결혼하고 함께 살게. 나는 너무 기뻐. 환성을 지를 뻔했다. 이제는 눈물이 콧등 옆으로 줄줄 흘러내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 말했다. 조건도 있어. 뭔데? 나는 약간의 두려움을 갖고 말했다. 거기 내가 부탁한 게 몇 가지 적혀 있어. 꼭 그대로 해줘야 해. 알았지? 꾀부리거나 게으름 피우면 날 잊고 지냈다고 생각할 거야.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어지러웠다. 그럼 잘 있어. 나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 꼭 돌아와줘. 그때 만나. 사랑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내 앞에서 사라져갔다. 그녀가 편지가 아니라 디스켓에 만남의 장소를 남겨둔 것이 이상했지만 나는 묻지 않았다. 그보다 나는 그곳이 어디일지에 집중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일까? 첫 키스를 나눈 곳일까? 혹시라도 이렇게 얘기하고서 저녁날 부대 앞에서 날 기다리려는 게 아닐까? 난 복잡한 마음과 망상들로 남은 몇 달을 보냈다. 그렇게 나는 무사히 전역을 했다. 컴퓨터라고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말단 소총부대에 있었던 나는 제대할 때까지 디스켓을 열어볼 수가 없었다. 오직 디스켓을 소중히 관물대에 넣어둘 수밖에 없었다. 행여라도 깨질까 수건에 감싸 깊숙이 숨겨두었었다. 충성! 신고합니다! 병장 김의주는 1994년 4월 20일부터 1997년 4월 19일까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그리고 제대하기가 무섭게 나는 제일 먼저 집에 뛰어들어와 군복도 벗지 못한 채 컴퓨터를 켰다. 설레는 마음을 억누르고 그녀가 준 빨간 디스켓을 드라이브에 집어넣었다. 뜻밖의 파일은 2개가 들어있었다. 일단 둘 다 하드에 카피했고 곧장 아래야 한글 2.0에 들어갔다. 그녀가 내게 준 파일명은 FIR-ST랑 SJHR이었다. 나는 FIR-ST를 먼저 열었다. 상위 버전에서 작성된 파일로 호환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씨. 파일은 3.0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나는 시대가 바뀌었음을 실감하면서 불이 나게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축하주를 사준다는 놈들을 다 제치고 나는 아래 한글 3.0을 가진 녀석을 찾아 달려갔다. 오랜만이다. 친구와 대충 인사를 나누고 곧장 컴퓨터를 켰다. 디스켓을 넣은 후 열어본 파일에는 그녀의 편지가 있었다. 사랑하는 의주에게 미안해. 나를 만날 장소는 다음 파일에 적혀 있어. 거기에 암호가 걸려 있는데 넌 그걸 풀어야만 나를 만날 수 있어. 암호는 영어 소문자로 입력되어 있고 앞에 3글자는 내 이름의 약자 PJH고 그 뒤에 영어 단어가 하나 붙어. 아마 이 글을 보고 있는 너는 무척 실망하고 있겠지? 장난하냐고 화를 낼 수도 있어. 하지만 분명히 말해두지만 이건 반드시 너 스스로 풀어야만 해. 나는
네가 풀 수 있다고 믿어. 나를 사랑한다면 직접 풀어줘. 만약 3년 안으로 풀지 못한다면 포기하도록 해. 그땐 나를 잊어도 좋아. 그리고 토플 공부를 한다면 이걸 푸는데 도움이 될 거야. 너의 천사 주연이가. 일순간 나는 멍하게 있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잠시 뒤 무작정 다음 파일을 열어봤지만 암호를 입력해주세요 라는 창이 떴다. 나는 무턱대고 PJH 엔젤을 쳤다. 하지만 아니었다. 이어서 PJH 러브를 쳤지만 역시 아니었다. 나는 당황했다. 정신없이 프리티, 해피, 달링을 잇따라 넣어보았지만 모조리 아니었다. PJH 포레버, PJH 하트, PJH 메리. 뒤에서 쳐다보는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자문을 청했다. 하지만 그 친구도 별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났다. 야,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아래아 한글 3.0의 암호를 푸는 방법은 아직 없어. 앞으로 언제 깨진다는 보장도 없고. 무작정 찍으면 아마 슈퍼컴퓨터로 해도 수백 년이 걸릴 거야. 죽을 때까지 찍어도 가능성이 전혀 없을걸? 그럼 불가능한 걸 제시해놓고 갔단 말이야? 내가 다시는 보기 싫었던 거냐고. 나를 버리려 했단 말이야? 아니야. 주연이는 그런 여자 아니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만약 너를 속이려 했다면 텅 빈 디스켓을 주던지 앞 세 글자도 안 가르쳐줬겠지. 사랑하는 의주나 너의 천사 주연 같은 말도 안 썼을 거고. 원수 지고 헤어지는 것도 아닌데 일부러 너 골탕 먹이려고 거짓말 할 리도 없고. 의주야, 그것보다 글이나 차분히 다시 읽어봐. 거기 무슨 힌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 맞아. 뭔가가 있을 거야. 나는 차분히 글을 읽어보았다. 몇 번을 읽다 보니 이상한 게 한두 개 보이기 시작했다. 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반드시 내가 풀어야 하는 걸까? 그리고 토익 점수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지만 당장 해답은 떠오르지 않았다. 파일명에 무슨 의미라도 있을까 고민했지만 그것도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그 다음날부터 당장 암호풀이에 들어갔다. 우선 제대 기념으로 부모님을 졸라 펜티엄 컴퓨터를 장만했고 도스용 아래아 한글 3.0을 깔았다. 그리고 글자를 입력시키는 수고를 덜기 위해 머리를 썼다. 어차피 앞에 세 글자는 알려줬으니 자동 입력시키면 부담이 적어진다. 나는 한글의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 파일을 누르면 바로 불러오기부터 PJH 입력까지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녀를 떠올리며 다시 찍는 작업에 들어갔다. 뷰티풀, 로즈, 러블리, 스마일, 스위트. 그중 어느 것도 아니었다. 나도 뷰티풀과 같은 단어는 기대하지 않았다. 아마 그녀는 좀처럼 생각하기 힘든, 그러면서도 우리 둘만이 알 수 있는 것을 선택했을 것이다. 퀸, 라붐, 오렌지, 아무르. 노래, 영화, 책, 요리 할 것 없이 그녀가 좋아하는 모든 걸 동원했지만 실패했다. SJHR 또한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때 낙담한 나에게 친구가 어깨를 치면서 말했다. 너무 서두르지 마. 아직 2년 반이란 기간이 있잖아. 그래도 명색이 전상과인데 한번 해킹 프로그램 만들어봐. 그 녀석의 말을 듣자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맞아. 내가 공부도 안 하고 전공에 관심도 없는 거 속상해했었어. 아마 내가 직접 풀라는 건 토익을 잘하면 도움이 된다는 건 그만큼 열심히 해서 멋져지라는 뜻일 거야. 그래서 돈도 벌고 결혼도. 그래 그런 말일 거야. 주연아 기다려.
그때부터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일단 서점에서 해킹에 관련된 책들을 모조리 구매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제일 컴퓨터 실력이 뛰어나다는 선배들을 찾아 뛰어다녔다. 야, 짬밥, 너 진짜 끈질기다. 아, 질린다 진짜. 나도 진짜 너 같은 애 처음 본다. 며칠간 따라다닌 끝에 2.0을 깨는 프로그램과 난수 발생 프로그램을 얻는 데 성공했다. 그동안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의 집에 전화해봤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방법은 오직 암호를 푸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밤새 책을 보면서 연구를 했고 낮에는 선배를 쫓아다니며 노하우를 듣느라 바빴다. 좋아하던 술과 당구, 볼링을 모두 끊었고 TV도 영화도 보지 않았다. 담배값을 줄여 책을 구했다. 먹고 자는 시간을 빼면 오직 컴퓨터와 씨름했다. 손끝이 닳아 맨들거렸다. 어느덧 나는 컴퓨터 실력이 부쩍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를 향한 마음이 나를 맹목적으로 만들어줬다. 1년 반이 지났을 때 난 이미 날 가르치던 선배들을 추월했다. 소설 잘 쓰는 친구가 국문과 학점을 잘 받는 게 아니듯 학점은 평균을 맴돌았지만 해킹 실력만큼은 학교에서 첫째 가는 고수였다. 나는 수많은 해킹 프로그램의 소스를 분석했고 연습 삼아 몇몇 프로그램의 락을 풀어보기도 했다. 해킹 프로그램을 찾느라고 부지런히 돌아다닌 결과 인터넷 또한 빠르게 익혔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뿐 아니었다. 일단 한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니 자연스럽게 컴퓨터에 정이 붙었다. 나는 그래픽을 비롯한 컴퓨터의 다른 기능 또한 잠깐 사이에 제법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다. 야, 이 새끼 장난 아닌데? 야, 의주야, 너 진짜 대단하다. 답답한 마음에 토익도 들여다보았다. 암호가 혹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이지 않을까? 떡하니 단어장에 써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암호는 좀처럼 풀리지가 않았다. 어느덧 4학년 2학기가 시작되었고 나는 순전히 컴퓨터 실력만을 갖고 교수의 추천을 받아 제법 그럴싸한 기업에 미리 취직을 했다. 부모님께서는 흡족해 하셨고 취업난에 시달리는 친구들은 모두 나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막상 나는 초조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모니터 앞에서는 매 순간 절망을 맛봤다. 아,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지? 나는 도저히 암호를 풀 방법이 없었다. 통신을 통해 만났던 SK, P대의 해커 몇 명도 내 사정을 듣고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다. 아래아 한글 3.0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금성탕지였다. 떠나간 그녀는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절망적이었다. 보름도 채 남지 않았던 어느 날 나는 술을 취하도록 마셨다. 몇 년 만의 술자리였다. 그때 친구 하나가 나에게 뜻밖의 얘기를 해주었다. 야, 의주야, 며칠 전에 생각난 건데 그 SJHR이란 파일 말이야. 혹시 신조협력 아닐까? 신조협력? 그래, 그 책 있잖아. 영웅문 2부. 무척 감동적이니까 안 읽어봤으면 한번 읽어봐. 비디오로도 있어. SJHR 신조협력 말은 되는 것 같았다. 그럼 그 소설은 어떤 의미일까? 이젠 하다하다 무협 소설 제목을 갖고 고민을 하네. 야, 그냥 건배. 나는 친구들과 헤어진 후에 비틀거리면서 집에 들어왔다. 서점에 들러 책을 사려다가 6권짜리라길래 주머니 사정이 안 돼 그만두었다. 집에 들어온 나는 습관적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다. 바탕화면의 폴더를 열어 그녀에게 편지를 쓰다 모두 지워버렸다. 붙이지 못할 편지를 쓰는 내가 가여웠다. 그러나 지운 순간 갑자기 후회스러운 마음이 밀려왔다. 지우는 게 아닌데 그래도 남겨둬야 하는데 그녀와 관련된 것이라면 뭐든지 나에겐 추억일 텐데. 젠장. 나는 백업 파일을 찾아 편지를 복구했다. 그때 내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혹시? 그래,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 나는 술이 확 깨었다.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에서 그녀가 준 빨간 3.5인치 플로피 디스켓을 꺼냈다. 2년 동안 어떤 문서도 저장하지 않고 그녀가 준 그대로 소중히 간직한 디스켓이었다. 디스켓을 드라이브로 밀어넣고 프롬포트를 A로 옮긴 후에 언딜리트를 눌렀다. 잠시 후 영문으로 된 설명과 함께 파일 INJOHR을 복구시킬 것인지를 묻는 메시지가 떴다. 나는 가슴이 뛰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누르고 있던 파일을 지우는 경우가 있다. 난 벅찬 마음을 억누르며 Y에 커서를 갖다 놓았다. 이전에 파일을 저장했다 지웠을 때, 그럴 때 언딜리트를 누르면 이전의 파일이 복구된다. 그래! 내가 기대한 것은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파일 중에 어쩌면 중요한 힌트가 될 만한 것이나 그녀가 쓰던 메시지의 일부라도 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건 암호가 걸리지 않은 이전의 파일이지 않을까? 내용부터 쓰고 고치고 고쳤으며 예전 것을 지우고 그 다음 마지막 파일에만 암호를 걸었다면, 주연아 제발. 내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INJOHR은 빈 파일이 아니었다. 아마 SJHR 이전의 파일명이었을 것이다. 암호는 걸려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나는 애써 침착하려고 하면서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순간 나는 놀랐다. 차마 믿을 수 없는 말들이 써 있었다. 내 사랑 의주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널 속인 거 용서해줘. 하지만 너무 미워하지 말아줘. 그럴 수밖에 없었어. 너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난 시한부 판정을 받은 후였어. 만약 그 사실을 알면 네가 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봐, 탈영할까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던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했어. 내가 죽는 걸 알면 넌 분명 매일 술에 쩔어 살 것 같았어. 그래서 일부러 암호를 장치하고 그걸 풀게 노력하도록 한 거야. 그럼 나를 사랑하는 넌 그걸 풀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겠지? 컴퓨터 공부도 하고. 토익 얘기도 그래서 썼던 거야. 네가 이걸 읽고 있을 때면 난 이미 죽고 없을 거야. 내가 일부러 거짓말로 처음 세 글자를 틀리게 알려줬으니까 아마 넌 한동안 헛수고를 하겠지? 하지만 연금술사가 금을 만드는데 실패했어도 화학의 발전을 가져왔듯이 너의 컴퓨터 실력은 그만큼 발전했겠지. 아마 이건 누군가에 의해 해킹되면서 풀리겠지? 어쩌면 그게 너일 수도 있을 거고. 그랬으면 좋겠다. 며칠 전에 신조협녀라는 소설을 읽었어. 병원에 있으려니까 따분하더라. 한 여자가 자기가 죽으면 남자가 따라 죽을까봐 일부러 16년 후에 만나자고 거짓말을 남기고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 너무 가슴 아팠어. 그럼 열심히 잘 살고 하늘나라에서 만나. 네가 기다려준다면 다음 생에서. 그때는 절대 이렇게 빨리 헤어지지는 말자. 주연이가. 레아 한글 3.0을 끄고 디스켓을 꺼냈다. 삼촌이 옮겨 적은 편지는 아직 빨간 디스켓에 들어있을 것이다.
서랍 어디에도 삼촌의 디스켓은 보이지 않았다. 문득 친구가 드라이브에서 꺼냈던 디스켓이 생각나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한참 후 나는 찬수 녀석이 담뱃재떨이 위에 놓아둔 빨간 디스켓을 챙겨 다시 드라이브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가만히 모니터 앞에 앉아 책상이 담뱃갑을 만지작거렸다. 우리 삼촌은 담배를 참 많이 피운다. 삼촌의 작은 방에는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을 만큼 책이 가득하다. 난 한 번도 삼촌이 취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쿨러에서 내뿜는 열기가 오렌지 향과 함께 온 방안을 채운다. 삼촌이 만나러 간 사람은 누굴까? 꼭 가야 한다던 그 약속은 오늘 이루어졌을까? 계절 감기처럼 널 알고 있어. 어김도 없이 예외도 없이 숨 쉬는 것조차 힘겨운 내가 어떻게 웃어 어떻게 널 잊어. 아무것도 난 바라지 않을게. 아무 일 없는 듯 넌 와주면 돼. 넌 내 어제 오늘 내일 같은 거라서 기억의 햇살처럼 밤을 지킨 별처럼 익숙하게 매일 찾아와. 넌 내 봄과 여름 가을 겨울 같았어. 계절의 틈 사이로 나만 홀로 남긴 채 흔적 없이 멀리 떠나며 Cause I love you Cause I love you. 라디오 드라마 레드 메모리. 출연 김장환, 이창우, 조준흠, 천은빈, 최윤희, 장용국, 정구경, 이승엽, 이준호, 양하이, 박은솔. 기술 여지윤, 황지원, 조준흠, 백지혜, 김동윤. 음악 이원현, 기획 이은표.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미보이스였습니다.